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 자산 관리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문제 등 의혹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왔던 남 변호사를 어제 JTBC가 화상과 전화 연결을 통해 최초로 인터뷰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그분이 누구인지는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김 씨가 평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제3자의 실소유주 가능성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의혹인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350억 원 로비 비용 얘기를 들었다고 했고 여러 비용을 나눠내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곧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그분. 남욱 변호사는 일단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뭐 유동규인지 누군지를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끼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서로 어떻게 호칭을 했나요? 그냥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형 동생이었고요.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형은 누구였나요? 김만배 회장님이십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그분으로 칭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제3자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남 변호사는 50억 약속클럽 등 최근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김만배 회장이 350억 로비 비용이 든다는 얘기, 비용 문제로 다툴 때 되게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350억 원 로비는 어떤 내용이죠? 50억씩 7분한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비 의혹 대상들이 누구였는지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7명을 구체적으로 누군지 얘기했나요? 얘기한 분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나온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네. 국회에서의 나온 이름들이 맞다,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해해도 될까요? 맞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들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등 50억 약속그룹 명단 6명이 폭로됐습니다.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가운데 남 변호사의 발언으로 의혹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개발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해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걸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 사업 내용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결정권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였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한 뒤 곧바로 그 다음 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750억 원의 뇌물공여와 1,10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그리고 55억 원대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까지 구속될 경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어제 김만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를 조사하고 돌려보낸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 원 약정을 하고 올해 초 5억 원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김 씨 등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로 얻은 이익으로 추정되는 1,100여 원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 액수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판단인데 검찰은 이 부분에 있어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를 공범으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 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초기 운영비나 또 운영하는 과정에 빌려온 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계좌를 통해서 다 밝혀졌고. 김 씨 측은 영장 청구를 한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뇌물과 로비 의혹이 담겼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몰래 녹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됐다는 겁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녹음을 들려주거나 녹취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발족된 지 13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되고 경선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배경을 놓고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참모회의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말을 아껴왔지만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동산 문제라는 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의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하고 있는 상황. 청와대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이어지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향한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놓고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으로선 탐탁지 않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야당은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불안의 근원이 미국이라고 말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서 미국이 입장을 냈습니다. 미 국무부가 역시 조건 없는 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는데요. 첨단 무기들을 북한이 과시한 것을 두고서는 도발에 대한 방어에 미국의 관심이 크다는 부분을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해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외교적 관여를 통한 실용적 대북 접근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 접촉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혀왔습니다. We have made specific proposals for discussion with the DPRK. We hop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but at this point we have not had a response. 하루 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 발전 전람회 연설에서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근원은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지만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또 주적은 남조선이나 미국이 아닌 전쟁 자체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 것은 주권국가의 권리라며 최근 5년간 개발한 신무기들을 총 출동시켰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런 첨단무기 과시를 겨냥한 듯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방어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이 코로나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연휴 뒤에 이번 주 추이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오늘은 1,600명대로 확진자 수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스터샷 접종도 국내에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의료진들이 다시 소매를 거뒀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 접종입니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4만 5천여 명이 어제부터 부스터샷을 맞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진으로서 맞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영광이고 위드 코로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의료진 대부분은 2번의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은 석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의료진뿐만이 아닙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더 위험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는 6,700여 명 가운데 60대와 7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부스터샷 사전 예약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앞으로 추가 접종할 대상이 1,200만 명쯤 되는데 지금까지 예약자는 5만 6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뭘로 또 맞아? 뭐가 맞고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2번만 맞으면 우리 그냥 편히 살지 뭐. 3번 맞고 죽을 일이 있어? 전문가들은 추가 접종 때 부작용은 2차 접종 때와 비슷하거나 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으면 맞지 않았을 때보다 감염 예방 효과가 11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